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육류의 요리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몇 주째 육류의 맛과 질감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조금 자세히 보시죠. 자, 우리가 육류를 요리를 할 때 온도에 따라서 맛과 질감이 많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60도 전후로 요리를 할 때는 우리가 이걸 수비드 요리라 그랬죠. 저온으로 오래 가열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주었을 때는 질감이 어떻다 그랬어요. 아주 부드럽고 촉촉하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저기 물기가 많고 그러면서 또 씹으면 살살 녹는 것 같은 그런 부드러운 고기 맛을 느낄 수가 있다고 했어요. 입안에서 녹는 고기 맛이에요. 자, 그런 반면에 우리가 건열 요리라고 해서 팬에다가 아주 센 불로 칙 구워내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250도 정도까지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 겉에가 크러스트가 생기면서 갈색의 그 껍질이 생기면서 아주 우리가 냄새도 구수한 냄새, 또 씹었을 때 그 맛있는 맛인물질이 많이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그런 반면에 그게 계속 구워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질겨진다 그랬죠. 고기가 웰던까지 넘어가게 되면 아주 질겨진다고 말을 했어요. 고기를 요리하는 다른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할 것이 이렇게 섭열 조리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숙성에 대한 얘기, 온도가 0도에서 4도씨 또는 20도까지 가는 요 숙성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섭열 요리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그 고기의 단백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왜 고기가 이렇게 0도, 60도, 100도 또 250도 갈 때 계속 맛이 틀려지느냐, 또 왜 질감이 틀려지느냐 하면 그 이유는 근육 속에 여러 종류의 단백질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제가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기를 싸고 있는, 겉에 싸고 있는 이렇게 금막과 같은 단백질들이 있고요. 이 껍질 단백질이에요. 한편 또 근섬유 단백질, 요거 같이 우리가 수축했다 늘어났다 하는 섬유용 단백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섬유가 떠있는 요 안쪽에 이렇게 떠있는 근장 단백질이 있습니다. 제가 요 그림을 이렇게 일부러 주황색 원으로 그려놨는데요. 자, 근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근섬유가 떠있는, 근섬유가 이렇게 떠있는 요것을 근장 단백질이라고 말을 하고, 이 근섬유는 지금 이렇게 액틴과 미오신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액틴과 단백질은 미오신은 어떤 근섬유냐 하면 이게 길다란 섬유인데요. 미오신이 바깥에 이렇게 캡 두께를 싸고 있고 안에 스프링처럼 되어 있는 액틴이 있습니다. 이 액틴이 줄어들면 얘네들이 확 줄어들 것이고, 그 다음에 미오신이 줄어들면 약간 전체적으로 슬로우하게 수축이 되겠죠. 자, 이런 네 종류의 단백질들이 근육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근육이 열을 받으면 이 네 개의 단백질이 다 각각 다르게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감이 다르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좀 지난주에 한 거 다시 복습 들어갑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기가 열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고기가 열을 받으면 각 단백질이 온도에 따라서 다른 변성을 이루는데, 그 단백질이 그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가 점점 포인트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조리를 할 때 어떤 온도에서 맞춰줄 것인가 중요하다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30도에서는 여기 다시 제가 알겠습니다. 30도 정도에서는 지방이 녹아요. 그래서 지방이 녹기 때문에 그 고기가 30도만 넘어가도 만져보면 좀 끈적끈적해져요. 그러다가 50도에서 60도 사이가 되게 되면 미오신과 근장 단백질이 응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차 얘네들이 슬로리 굳어지는 상황이 되죠. 이때가 바로 수비드를 할 때의 온도입니다. 그러다가 계속 온도를 올려주게 되면 80도와 90도에서는 액틴이 응고를 해요. 그리고 그것이 150도를 넘어가게 되면 마이야르 반응이 생기게 되죠. 근데 이제 그건 좀 이따가 생각을 하고, 여기 50도와 60도 그리고 80도와 90도 이 두 가지를 놓고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여기 미오신이
굳는 온도가 60도이고요. 액틴이 굳는 온도가 여기 80도와 90도예요. 그런데 이 미오신과 액틴은 굳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얘네가 수축을 해요. 근데 미오신은 여기 보세요. 가열하지 않을 때와 미오신의 크기가 별 차이가 없어요. 별로 그렇게 안 줄어들어요. 줄어드는 정도가 조금밖에 안 줄어든다는 얘기겠죠. 반면에 액틴은 센 거보다 훨씬 더 많이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서 근육의 무게가 가벼워져요. 왜냐하면 물이 빠져나가니까, 줄어들으니까 물이 빠져나가서 가벼워지고, 고기가 가벼워지고, 그 다음에 그만큼 더 탄성력이 낮아져요. 딱딱해진다는 얘기죠. 찰랑찰랑하지 않고. 자, 이렇게 고기가 열을 받으면 이렇게 그 60도 내외에서는 미오신이 수축을 하면서 부드럽게 익고, 그 다음에 8, 90도가 되면 액틴이 수축을 하면서 아주 빡빡하게 익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를 할 때 마이야르 반응이 생기는 것은 150도 이상이고 200도에서 마이야르 반응이 생기지만, 실제로 고기가 익기 시작하는 이상적인 온도는 60도 내외 수비드 온도이다. 그러나 보통 80도에서 90도 사이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액틴이 굳어져서 질긴 고기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 팬프라이 할 때 제일 바깥의 온도는 250도가 넘어가니까 300도 가까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아주 센 마이야르 반응이 생기죠. 그러나 중간에 여기 미디움 요 라인에 오게 되면 껍질의 안쪽 부분은 한 7, 80도, 그 다음에 제일 속 부분은 아주 그냥 60도 내외, 그렇게 해서 미디움의 고기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팬프라이를 잘하면 속은 부드럽고 겉은 아주 그 맛있는 냄새와 맛이 많이 나는 그 마이야르 반응이 많이 만들어진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는 여기 요 가운데 부분, 즉 온도가 60도에서 150도까지 넘어가는 사이에 80도와 90도라고 하는 이 온도가 있어요. 이 온도가 바로 어느 온도냐 하면 물이 끓는 온도인 거죠. 자, 우리가 고기를 가지고 물에다 넣고 탕을 끓인다거나 아니면 스튜를 만든다거나 할 때, 이거 아차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고기에 그 액틴만 굳어져서 질기고 딱딱한 요리가 되어져요. 여러분들 스튜나 탕 할 때 한 30분만 삶아보세요. 고기 어떻게 되나? 아주 질깁니다. 그런데 얘를 30분을 삶는 게 아니라 한 2시간쯤 삶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2시간쯤 삶게 되면 똑같은 80도에서 100도인데도 불구하고 액틴이 쪼그라들어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부드러워져요. 자, 우리가 이걸 수별 요리라고 하죠. 탕을 끓이거나 아니면 국을 끓이거나 스튜를 하거나 오래 물에 넣고 끓이는 요리, 이걸 수별 요리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우리가 아까 건열 요리처럼 밖에서 팬으로 프라이 할 때하고는 다른 식의 질감이 생깁니다. 특히 우리가 흔히 좋지 못한 부위라고 말하는 고기들 있죠. 이렇게 팔 때 싸게 파는 것들이요. 예를 들면 사태라든지 이렇게 같이 인대라든지 껍질이라든지 이렇게 질긴 부위들 있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요리를 건열로 굽는 요리 안 해요. 왜냐하면 구우면 굉장히 질겨지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을 오래 끓이는 요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촉촉하게 부드러워져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이 콜라겐이라는 물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인대나 껍질, 근막의 구성 성분이 되는 이 콜라겐은 오래 가열을 하면 얘가 아예 녹아버려요. 녹아버려서 굳는 게 아니라, 줄어들어서 굳는 게 아니라 녹아버림으로써 육수에 빠져나가서 육수의 맛을, 국물 맛을 아주 진하게 만들어주면서 고기는 부드럽고 촉촉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육수로 빠져나간 그 콜라겐에 녹은 것은 우리가 젤라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젤라틴은 온도가 높을 때는 이렇게 액체지만은 온도를 낮춰주게 되면 굳어져 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탕 종류, 설렁탕이나 이런 거 아주 진하게 고아지면 끓고 있을 때는 액체예요. 그런데 얘를 냉장고에 넣게 되면 묵처럼 굳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콜라겐과 젤라틴의 역할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콜라겐이 뭐냐? 요거부터 얘기를 좀 들어보겠죠. 자, 콜라겐이라고 말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근육을 뺑뺑하게 잡아당겨주는 껍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여기 위에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요 껍질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근막이라고 했고요. 근육에 싸고 있는 막이에요. 얘네들이 끝에 가서는 짱짱하게 잡아당겨져서 뼈에 가서 붙게 돼 있어요. 이 근막들이 뭉쳐져서 뼈에 가서 붙는 거죠. 그러므로 이 근막의 단백질을 우리가 콜라겐이라고 말을 하고요. 이 콜라겐들은 주로 어디에 많으냐? 어디에 많겠어요? 여기 그림에 제가 나와 있죠. 근육을 잡아당겨주는데 주로 피부에 많아요. 피부에 많아요. 그래서 피부와 근육의 막과 그 다음에 이 근육의 막이 뭉쳐진 게 인대인데 이 뭉쳐져서 인대가 뼈에 가서 딱 들러붙게 있겠죠. 그러니까 뼈 근처에 있는 고기들 이런 데에 많은 것이 바로 콜라겐 단백질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이름을 외워주세요. 제가 여기 두 사람의 얼굴을 그려놨는데 젊은 사람들은 얼굴이 팽팽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얼굴들처럼 주름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 바로 이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콜라겐이 이 피부를 잡아당겨주고 근육하고 뼈하고를 땅땅하게 이렇게 딱 묶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아주 땡땡한 피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콜라겐이 점점 사라져요. 그러면서 얼굴이 피부가 처지고 늘어지고 근육이 내려앉게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근육을 팽팽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콜라겐이라고 하는 단백질입니다. 근데 이 단백질이 굉장히 독특한 성질이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아까와 말한 것처럼 이 콜라겐은 이렇게 근육의 그 껍질을 잡아서 이렇게 한꺼번에 잡아당겨서 뼈에다가 딱 붙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렇게 이 콜라겐들이 많이 들어있는 그것은 주로 근육에 그 다음에 뼈 가까이 있는 거나 아니면 피부 가까이 있는데 단백질의 전부들 이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콜라겐은 모든 육류의 표면에 근막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말한 것처럼 이렇게 막을 이루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고기에다 열을 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콜라겐이 응고가 되어져요. 그러면 얘네들이 막 부분이 땅땅하게 굳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더 질기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고기 삶을 때 어설프게 삶으면 고기가 질깁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콜라겐이 아주 완전히 꽉 굳어지기 때문이래요. 이게 언제 굳어지느냐 하면 우리가 여기 위에서 그림에서 제가 콜라겐이 굳어지는 온도를 해놨어요. 여기. 자, 여기 보면 콜라겐이 응고하는 온도 이렇게 나와 있죠. 한 70도 정도에서 콜라겐이 응고하기 시작합니다. 굳어져요, 한마디로. 그러면 여기는 질겨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기를 어설프게 삶으면 아주 고기가 질겨지는 이유가 이 콜라겐이 꽉 굳어 잡아당기는 역할을 하는 이 단백질이 꽉 굳어 있는 상태니까 고기가 굉장히 질기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 이 콜라겐은 열을 가해서 계속 열을 가하면 1시간 이상 가열하면 이 콜라겐 자체가 아예 녹아버려요. 녹아서 내립니다. 흘러내립니다. 그러면서 젤라틴으로 변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콜라겐이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세 가닥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세 가닥으로 이렇게 꼬여져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콜라겐이 계속 가열하면 이 가닥들이 이 꼬여져 있던 가닥들이 동아줄 같은 가닥들이 하나씩 다 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젤라틴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콜라겐일 때는 이렇게 땅땅하게 뭉쳐져 있던 그 콜라겐 단백질이 열을 계속 가하게 되면 얘가 풀어져요. 술술술 풀어져요. 이런 식으로 풀어집니다. 언폴드 풀어진다 그러죠. 그러면서 부피를 크게 차지하게 돼요. 이게 실같이 둥둥둥둥 떠 있게 되는 거죠. 이 실 같은 것들이 서로가 물을 안에다가 함유를 하고 굳어지게 되면 바로 젤리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콜라겐이 오래 끓이면 젤라틴이 됐다가 그것이 차갑게 되면 젤리가 되어지는 원리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뭉쳐져 있던 것이 실로 풀어졌던 것이 서로 이렇게 엉기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요 사이사이에 물들이 들어차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젤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것을 이용한 대표적인 요리가 제가 옆에 그림으로 나왔는데 이게 뭐죠? 그 편육이라고 하는 거 있죠. 머릿고기를 뼈하고 그 머리살을 전체같이 푹 고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기서 콜라겐이 그 머리에 있던 수많은 그 뼈다귀와 그 껍질 속에 있던 콜라겐이 다 녹아요. 녹은 다음에 이렇게 끓이려면 몇 시간은 끓여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육수 속에, 고기의 국물 속에 콜라겐이 완전히 녹아서 흘러내린 젤라틴들이 가득 차게 되고요. 그러면 얘를
그때는 액체예요. 얘를 차갑게 냉장고에다가 넣어두게 되면 얘가 굳어져 버리죠. 그걸 썰어서 양념을 해서 썰어서 나온 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거 편육이라고도 하고 또 머리 누른 거라고 하죠. 머리 눌러서 만드는 육편육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젤라틴은 아까 뭐해서 만들어진다고요? 콜라겐에서. 껍질을 이루고 있던 이 콜라겐이 녹으면 젤라틴이 되는데 이 젤라틴은 온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액체가 되었다가 고체가 되었다가 왔다 갔다 해요. 이것을 이용을 하여서 우리가 다양한 디저트에 예를 들면 판나코타라든지 또는 뭐 젤리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과일 젤리 이런 것들 전부 다 이곳에 많이 이용을 하죠. 자, 말을 하자면 제가 여기 조금 그림을 다시 좀 볼게요. 제 그림이 왔다 갔다 해서 제가 좀 이동을 시켰습니다. 자, 보면 젤라틴 자체가 아까 막 뭉쳐있던 콜라겐이 녹으면 젤라틴처럼 이렇게 선으로 풀어진다 그랬어요. 그 풀어진 젤라틴이 온도가 뜨거울 때는 이렇게 풀어진 상태로 그냥 쫙 끓이면서 다녀요. 물속에서 그냥 떠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온도가 냉각, 차가워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풀어진 것들이 지네들끼리 슬슬 다시 꼬입니다. 다시 꼬여요. 그러면서 여기에 안에 그 물들을 이렇게 뭉치게 할 수 있는 그 망상 구조를 가지게 되어져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체화 되어지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여러분 형상 얘기를 다시 할 때 지난주에 액체를 고체로 만들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섬유소들을 이용을 하여서 이렇게 캐비어나 또는 이렇게 계란 구조의 소스를 만드는 얘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좀 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런데 요거 다시 좀 자세히 더 할 건데요. 그때 나올 얘기인데 젤라틴은 온도에 따라서 액체와 고체의 두 가지 모양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요 성질을 잘 이용을 해서 우리가 젤라틴을 이용한 요리들을 여러 가지로 만들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죠? 여러분 판나코타라고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판나코타 뭐죠? 생크림을 굳혀서 만드는 후식이죠. 아주 맛있게 생겼죠?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생크림 한 컵. 자, 판나코타. 여러분 요거 아마 프렌치나 또는 이탈리안 수업 시간에 이 판나코타 요거 만드는 일을 종종 할 겁니다. 자, 요거 만드는 원리가 뭐냐 봅시다. 재료는 생크림이에요. 자, 생크림을 액체에 흘러다녀요. 이거를 우리가 굳히고 싶어요. 굳게 만들고 싶어요. 뭘로? 젤라틴으로 굳게 만들고 싶어요. 자, 농도는 생크림 원칙적으로 생크림 한 컵에 젤라틴 한 장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께 엎었을 때 바로 쓰는 종류의 그런 정도의 단단한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요 맛을 주기 위해서 설탕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과일들 위에다 얹어주는 토핑용으로 과일이나 견과류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밑에 깔아주는 소스 뭐 캐러멜 시럽이라든지 이런 거 소스를 넣는다든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을 주고 요거는 이제 베리에이션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생크림과 젤라틴 이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생크림에다가 젤라틴을 넣어주고 살살 가열을 해주면 얘가 뜨거워지면서 젤라틴이 생크림 속에 다 녹아버려요. 그럼 이것을 냉장고에다가 집어넣어요. 이제 컵에다가 따라서 냉장고에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컵의 모양대로 바로 젤라틴이 굳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거기다가 끄집어내서 탁 엎어서 그 접시 위에다가 여러 가지 소스와 토핑과 함께 내주는 것이 바로 판나코타라고 하는 요리이고요. 이 말 자체가 판나가 뭐냐 하면 생크림이거든요. 꼬따는 익힌다는 뜻이에요. 끓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크림을 끓여서 만든 디저트라는 뜻으로 판나코타이고 이 판나코타는 바로 젤라틴을 넣어줌으로써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젤라틴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봐야겠지, 이 시간에. 젤라틴은 주로 어디서 만든다고요? 어디서 만들까요? 제가 그랬어요. 껍질에 많다. 그래서 젤라틴은 원칙적으로 돼지 껍데기 있죠. 돼지 껍데기를 푹 꼬아서 만들어요. 아주 진하게 꼬아서 완전히 젤라틴이 다 녹아 콜라겐이 돼지 껍질이 완전히 물로 풀어질 때까지 만들어서 녹여서 그것을 말려서 만드는 것이 바로 젤라틴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판이나 또는 가루로 된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런데 제가 아까
그랬어요. 생크림 한 컵에다가 젤라틴 한 장 넣어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게 레시피에 그렇게 있는 줄 알고 썼더니만 왜 내 거는 안 굳어지지? 좀 왜 내 건 너무 딱딱하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젤라틴 종류가 많이 다양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다양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두 가지를 많이 써요. 자, 뭘 쓰냐면 가루 젤라틴 파우더로 돼서 자, 제가 배터리가 다 달아가네요. 자, 얼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파우더로 된 것들 많이 있고요. 자, 죄송해요. 자, 얼른 끝내도록 해야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배터리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판나코타를 만들게 되면 젤라틴을 쓰면 만들 수 있는데 이 젤라틴이 종류가 여러 가지란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것은 가루 젤라틴이 있는데 가루 젤라틴은 강도가 조금 강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알다시피 이렇게 이렇게 황금색, 금색 요거 여러분들 많이 쓰거든요. 요거 은금색은 굉장히 좀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주로 많이 쓰거나 아니면 가루 젤라틴 이렇게 파우더로 생긴 거 이거 있죠. 요거나 요거를 많이 써요. 그런데 두 개의 젤라틴의 강도가 틀립니다. 가루 젤라틴이 우리가 흔히 쓰는 판 젤라틴보다 조금 더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넣을 때 내가 질감을 정말 그러니까 탄력 있게 만들고 싶다, 아주 단단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가루 젤라틴을 쓰거나 좀 많이 넣어주거나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연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액체 젤라틴, 이 판 젤라틴을 부드럽게 만들어 넣어주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젤라틴의 상태를 좀 알고 사용을 해야 돼요. 요거는 제가 다음에 우리 14주차에 한번 다시 더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젤라틴을 이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만 얘기를 하겠고 젤라틴 사용할 때 주의할 점 요거는 여러분들 다음에 제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라겐과 젤라틴을 조리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콜라겐은 고기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이고 이 콜라겐을 잘 요리해서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우리가 씹을 때 뭐 쫄깃쫄깃한 고기들 예를 들자면 우리 근육에 고기 원래 뼈에 붙어있는 고기가 맛있다 그러죠. 그렇게 떡살과 같이 뼈에 있는 고기 맛이 나는 경우에 보통 콜라겐이 맛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콜라겐을 푹 끓여서 만든 조편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젤라틴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젤라틴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요리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주로 디저트죠. 뭐 치즈케이크라든지 뭐 젤라또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이것으로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요약을 하도록 하죠. 자, 고기는 가열하는 온도에 따라서 수비드 60도에서 수비드 요리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100도씨 물이 끓는 온도인 100도에서 습열 요리가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150도 넘어가서 250도 300에서 끓이는 건열 요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맛이 다 틀리죠. 수비드는 굉장히 부드럽고 촉촉한 질감이 만들어집니다. 고기에 익는 정도에 따라서. 반면에 습열 요리는 처음에는 이게 콜라겐이 굳어져서 굉장히 단단해지지만 이것을 오래 끓이게 되면 이 속에 있는 콜라겐이 다 빠져나가서 부드럽게 되는 아주 부드럽게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단단하게 되는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는 250도 이상에서는 고기가 겉에가 아주 크러스트가 생기고 냄새는 아주 맛있는 냄새, 맛있는 맛과 냄새는 생기지만 고기는 아차하면 질겨지기가 아주 쉬운 요리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핸드폰 배터리가 달랑달랑해서 좀 끝에 가서 좀 축약을 했네요. 제가 이 부분은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어서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